자, 탐방노트 코너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탐방하는지. 일단 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분기마다 이제 이 코너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어플로우 잠깐 이제 이어플로우 코멘트 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치형 혈당 혈당이 아니라 뭐죠? 인슐린 이어 패치. 이어 패치? 예, 웨어러블 쪽이고 사실 어제 메드트로닉 이제 회사가 인수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의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를 인수 추진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변동성이 커졌던 지금은 아까 한 8% 10%까지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아마 오늘 조회 공시가 좀 나오긴 하겠죠. 사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준비는 다 세팅이 작년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뭐 메나리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게 했고 중국도 시노케어 법인과 조인트 계약을 맺은 만큼 이제는 미국 쪽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게 만약에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48조 정도의 큰 이제 기업인데 이제 헬스 의료기기 쪽입니다. 일반형 이제 인슐린 펌프를 만들긴 하지만 이런 웨어러블 쪽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충분히 탐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번 주도 사실 금요일날 일정이 이제 이어플로우 쪽에 이제 잡혀 있긴 했었는데 빠르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계속 지연됐다는 이슈가 이제 이 회사가 이어 패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에는 휴원스와 계약을 해지를 했던 만큼 이 빠르게 영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메드트로닉이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올해 이제 FDA 3상 승인이 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이제 미국 쪽에서 북미 시장 쪽에서 메드트로닉이 미국 영업망에 대해서 만약에 빠르게 추진한다 그러게 되면 성장성은 대략 한 2025년이 1,000억 정도에 대한 가이던스였는데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조회 공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어플로우는 올해부터는 더 좋은 성장성은 갖춰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플로우 어제 장마감 이후에 뭐 재료가 나와서 시세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셨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업 볼까요? 먼저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지?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 이게 캠핑족들에게는 좀 유명한 일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싼 브랜드이긴 한데, 물론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의 어페럴, 이제 의류 쪽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뭐 중국, 대만, 홍콩 쪽의 라이선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페럴 쪽으로는. 그러면 이제는 이 회사가 이제 겨울 옷 쪽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매출이 배우 유승범 씨, 유승범 씨가 이제 광고 모델입니다. 굉장히 좀 산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중국이죠. 이제 중앙권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PCR도 이제 면제 다음 달 1일부터 해제된다고 금방 기사가 나왔었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중화권으로 브랜드 좀 진출 목적이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대만으로 진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올해 매출 50% 이상은 좀 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 이제 FNF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랑 좀 시장 비교를 하는데 그만큼 성장 속도가 그와 견줄 만큼 빠르게 스노우피크 브랜드가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캠핑 관련으로 빠르게 브랜드 입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좀 외형 성장 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나 대만, 홍콩 쪽에 시장을 더 넓혀진다 그러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올라온 건 있지만은 이제 좀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MLB라는 메이저리그의 그 옷, 와, 좀 몇 년 전에 제가 탐방을 갔었는데 강남에 있는데 그게 FNF의 전신인가? 맞다. FNF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걸 어떻게 입지? 애들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많이 입으시네. 사실 중국은 이제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워낙 이제 스포츠 인기가 많고 이제는 중국이 의료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 스노우피크가 생각보다 중국 시장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제2의 뭐 MLB처럼 감성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최근에 백화점 둘러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또 유통 채널망도 굉장히 계속 무신사나 이런 유통 채널도 넓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참 이게 상충되는 재료인데 이제 최근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지갑을 좀 닫는 형태 때문에
소비를 좀 안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제 이 춘계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웃도어도 이슈가 있잖아요. 뭐 네. 사이클,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충돌되는 재료에 어느 쪽이 우세할지 후자가 우세하기를. 네. 네. 감성 코퍼레이션 받고 두 번째 기업을 갑시다. K옥션 말씀. K옥션? 네. 서울옥션은 또 어제 또 이슈가 있는데 K옥션 또 뭐죠? 네, K옥션도 같이 이제 2위 업체입니다. 1위가 서울옥션이고 이제 뭐 그래봐야 두 회사가 나눠지는 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 이제 K옥션이 가지고 있고 물론 어제 서울옥션 이제 회장님이 이제 인터뷰 통해 가지고 소더비 이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소더 경매 회사에 대한 인수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수한 거예요? 소더비가 서울옥션으로. 소더비가 서울옥션을. 예, 굉장히 오래된 이제 경매 회사인데 그만큼 아시아 시장을 좀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아니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가능성이죠? 이제 진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실제로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오고 가고 있다라면 이런 살짝 얘기를 언급을 했던 만큼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미술 시장이 이제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이제 어제 회장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예전만큼은 보다는 지금 굉장히 그런 낙찰되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온라인 조각 투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온라인 STO? 경매도 그렇고 그럼 참여수가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다음 달 초에 서울옥션이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경매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술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사실 이거에 본 포인트는 이제 STO입니다. 뭐 지지난주에도 키움증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네. 이게 STO 시장에서 가장 큰 그 실무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미술품일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다음으로. 그 관련돼서 지금도 이제 K옥션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 초대형 증권사랑 지금 실제로 공식적으로 제휴 플랫폼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각 투자에 대한 시장 자체도 향후 뭐 수수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네. 이제 미술품에뿐만 수수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좀 두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오늘 K옥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활발해지고 MZ 세대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나를 알리는 조각 투자의 것도 NFT하고 해서 이렇게 뭐 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사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또 인증해가지고. 자, 시간이 좀 빨리 가니까 K옥션은 그래서 결론은 뭐죠? 결론은 지금 한 10,000원 목표가를 잡고 있고 이제 한 5천 정도 이제 신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회사인 이제 아트 종합 플랫폼 아트투게더 쪽으로 인해서 이제 지분도 44% 취득을 했고 이미 준비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토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열리게 되면은 그게 키움증권이 될지 삼성증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형 증권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기대가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자꾸 쫓기다 보니까 다음 기업으로 넘어갑시다. 네, 코텍 하겠습니다. 코텍. 네, 코텍은 모니터? 맞습니다. 카지노 슬롯머신. 요즘 최근에 이 경쟁 회사인 이게 토비스가 리포트가 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네. 물론 토비스 같은 경우가 2위 회사고 1위가 이제 코텍인데 이 재밌는 게 최대 주주 코텍의 최대 주주가 아이디스 홀딩스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이제 CCTV 맞네요. 근데 웃긴 게 이제 토비스의 대주주도 그거 아이디스입니다. 결국 관계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물론 코로나로 끝나고 나서 이제 카지노가 열리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이제 계속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문을 닫았던 부분이 이제 새롭게 오픈이 되게 되면서 슬롯머신 교체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태국에서 이제 카지노 합법화가 이제 정부에서 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결국 태국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되면 슬롯머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의 샌즈 그룹도 지금 뉴욕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욕이랑 이제 태국 쪽에 대한 해외 쪽의 수주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 원재료인 이제 LCD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없다는 측면. 최근에 코텍이나 토비스가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이 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텍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개의 기업을 봤는데 그럼 코텍은 전략을 어떻게 해? 코텍은 최근에 근데 계속 지지를 하고 있더라. 좀 조정받으면은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카지노 자체가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도 다시
열렸다는 가정하에 네. 국내 카지노사들에 대한 이게 교체 주기로 인한 수주가 새롭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 K옥션, 코텍 이렇게 봤는데 선택. 제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감성 코퍼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감성 코퍼레이션 일단은 시장이 보인다고 좀 해야 될까요? 좀 네. 긍정적이 볼 것 같고 그 다음이 코텍인데 코텍은 이제 아직 태국 쪽에 수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K옥션. K옥션. 네, K옥션도 STO의 개념을 네. 시간이 이제 뭐 다 듣긴 했습니다만 아까 그 소셜 네트워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원도 쪼개고 그다음에 그림도 쪼개고 쪼개서 소유하는 건데 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를 통해 갖고 수익이 발생하면 또 배당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그 조각을 가지고 NFT화 시켜서 내가 소셜 네트워크에 인증을 인증한다.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인증하듯이 그게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나 싶었는데 그걸 해야 하는 걸 좋아하대요. 맞아요. 저도 자기 사진 거는 걸 안 하고 이제는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최근에 또 보면 마이클 잭슨의 음원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 기업들도 왕왕 등장하던데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탐방 노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